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동 측에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동 측에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김일성 김정일 기금위원회 산하단의 부원 김인걸, 과학기술전당 연구원 정철, 체육성 산하단의 책임부원 문효선, 조선통일발전운행 산하단의 부원 안평옥, 최신성 산하단의 노동자 길진아, 공업출판사 산하단의 부원 김설성,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중앙수출입품검사 검역소 검사 검역원 윤명진, 동대연구역 연료사업소 3대 혁명소조원 김국봉, 평양의학대학 병원 의사 리경인, 금성 제1중학교 교수 지도교원 김운희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동 측에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용도자 김종운동 측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4돌세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온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인 팔레스티나 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주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답전들에서 조선노동당 창건 74돌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동 측에서는 우리나라와 해당 나라들 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오신 절세 위인들의 숭관 염원을 꽃피우시려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운 동지의 혼신의 자옥은 농업연구원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또다시 우리 연구소를 찾아주신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고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회고하셨습니다. 일시험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남새 품종들을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원실남새를 넉넉히 먹이시려고 귀중한 과학기술 자료들도 보내주시고 남새 종자도 보내주시면서 정말 마음도 많이 쓰시었다고 이렇게 해고하시면서 남새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종합 비타민과 같다고 우리나라 풍토에 맞으면서도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우량 품종들을 더 많이 연구 생산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들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몸소 보내주신 갖가지 기능성 남새 품종들의 재배기술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그 재배기술을 더욱 과학기술적으로 완성해서 그 서출과 영양 보건학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부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 광란하는 날바다도 수령교 싸움의 옥센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지금 온 나라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배가 침몰되는 위급한 시각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상화를 안전하게 모시고 결사의 의지로 보위한 대형무역지도국 무역진배 장진강호 기관장 김용호 동무의 영적 소행은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양심으로 간직하고 경야는 원수님 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가고 갈 충성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조국이 제일 국력인 일심 단결이 위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뿌리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수령은 인민을 위해서 별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고 인민은 수령의 사상과 용도를 실현하는 길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이런 혈연이 정으로 뭉쳐진 우리나라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의하는 최고령자동지 요라 같은 인민사랑이 바로 이런 불구리 혁명 전사를 기원했습니다. 김명호 동무의 영웅적 소행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며 충성의 한 길로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나라에 맏아들인 우리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객이 바로 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노동객과 직명원들을 자기들의 일터가 당중앙 뜰학과 있다는 이러한 숭고한 자각을 안고 높은 사업 실적과 노력적 이훈으로 당을 받드는 참된 충신들로 준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고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김명호 동무가 날바다에서 무려 38시간이나 표류할 때 자기가 살아날 수 있으라는 아무런 담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명호 동무는 생의 마지막 시각에 수도있는 그때에도 우리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가장 안전하게 모셔야 한다는 그런 투철한 신념으로 자기 심정을 불태웠습니다. 정말이지 김명호 동무는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혁명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 수령의 권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자기의 영웅적 투쟁을 통하여 실천적 모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조직에 쓰고 힘있는 돌격 부대로 내세우신 우리 속선 청년도국대 모든 대원들을 김명호 동무 같은 정신력의 강자들로 준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명호 동지가 처했던 행동에 자신을 세워보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한 영웅적 소행을 발휘하게 되었는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나날에도 이 자기 일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맡은 임무를 깨끗한 양심을 바쳐서 누가 보고 말고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이 조력고도에서도 이 혁명적 우리를 지키고 조국과 인민 앞에 떳떳이 나서게 된다는 것을 이번에 심장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명호 동지처럼 혼신의 땀과 이 깨끗한 양심을 바쳐서 본솔의 대본령을 일으켜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기관장으로서 또 당세포위원장으로서 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가 날마다 위해서 단신으로 싸운 38시간이 다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나날에 자기 혁명 조서를 적당 한 부분으로 귀중히 여기고 맡은 혁명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양심 인간들이 어려운 시각에 실현가의 우리를 목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기관장 김명호 동무가 수놓은 실현별 싸움이 38시간은 우리들 모두가 한 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충성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호 동지가 발휘한 영웅적 소행은 결코 한순간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뿌리 깊은 축적이 있어야 이런 소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질화되고 공고화된 충실성이 있었기에 바로 그러한 영웅적 소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를 되새길수록 모든 청년들을 수령들 싸움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가야 되겠다는 결의가 더욱더 굳어집니다. 다른 나라의 평범한 어부들까지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뵙고 김명호 동지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대목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말이지 수령의 권위자 인민의 존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심단결이 어떤 것이고 수령의 권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실천 행동으로 보여준 김명호 동지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꽃다발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호 동지가 횡포한 대전과의 대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국풍인 수령결사홍의를 신념으로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념의 강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 동지는 우리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할 때만이 기적의 주인공도 불굴의 인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학과 실력의 높이이자 충실성의 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학과 학습에 종료를 다 바치겠습니다. 김명호 동무의 그 영웅적 소행은 저를 비롯한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수령의 권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깨우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이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 불멸의 신념으로 간직하면 불굴의 인간이 될 수 있으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김명호 동무가 다시금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김명호 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사나운 날바다에서 저 자신도 이런 영적 유인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나날에 자기 혁명 초소를 적당히 한 부분으로 심장에 새겨안고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이런 양심적인 인간에게 어려운 시각에도 수령가의 우리를 목숨 바쳐 지킬 수 있었고 당과 행동 그리고 조국과 인민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편단심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되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산림 기자재 공장이 새로 일도소 준공됐습니다. 공장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나무모 생산에 필요한 온실용 수지 경판, 해가림발, 나무모 재배용 수지 용기 등 각종 기자재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 기자재 공장 준공식이 1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영 동지와 내각부총리 리룡남 동지, 관계부문, 공장 일꾼들,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산림기자재 공장은 저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며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나온 허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실현에 적극 기여하게 될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떨쳐나선 평강군민발전소 언제건설재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의 불길 높이 언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언제쌓기 공사를 중단 없이 내밀자면 땅이 얼기 전으로 중심강도 진흙 성토량을 부쩍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차기와 대형 화물 자동차들을 총동원해서 진흙과 이행층 재료 운반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압식 굴착기 망가동은 그야말로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선을 운전수 한학동무를 비롯한 유압식 굴착기 운전소들이 지켜섰는데, 이 한학동무로 말하면 안변 청년 2호 발전소와 원산 청년 발전소, 원산 군미 발전소 건설에 이어 오늘까지 16년을 발전소 건설에 바쳐오고 있는 오랜 기능공익 노력 혁신자입니다. 이제 나이가 60살에 이르렀는데 그 동무의 경험과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서 지금 모든 운전사들이 최대의 마력을 내고 있고, 그만큼 언제건설 성과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창광산 발전소 건설에 떨쳐나선 량강도 군관관리국의 건설자들은 수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를 훨씬 앞당겨 끝낼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고 무압 물길굴 공사를 다그치면서 조합수소 공사와 발전기실 공사를 동시에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감자 농사를 빛나게 결속한 대용단군 신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다음의 농사차비를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올해 감자 농사에서 덕을 본 신양 2호 발효태비 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한편 물고름 생산도 적극 따라 세워서 다음에 쓸 질 좋은 퇴비를 충분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철도성 평양객차대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축산을 활성화해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반 공급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기지에서는 수천 마리 닭과 어리, 계산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서 기본은 모기 문제인데 우리는 벽교 변성 가루로 모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교를 초미분하고 발효시켜서 이용하고 있는데 닭의 모기 배합 비율을 볼 때 30%의 알곡을 전략하고 있습니다. 년간 2,000마리 닭을 기른다고 볼 때 한 해 60여 톤의 알곡을 전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기지에서는 어리와 계산이도 기르고 있는데 알곡 모기를 거의나 쓰지 않고 이 비알곡 모기, 벽교 변성가루를 이용해서 우리 어리와 계산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힘으로 우리 알깨우기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이 알깨우기를 과학적으로 해서 집짐승 마리수를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군 영진협동농장에서도 집짐승 모기 문제를 풀고 사양 관리를 개선하면서 축산업을 발전시켜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한 개 작업반을 번복이로 해서 축산을 해보자 이렇게 작정하고 큰 규모의 돼지우리도 짓고 지렁이와 같은 단백 모기에다 나달집, 남새 부산물을 분쇄한 곳을 복강균 처리하여 알곡모기 비중을 훨씬 줄이면서도 많은 돼지를 길러내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농장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조마다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축산에 발벗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산이 활성화되니까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집짐승 모기는 저절로 해결되었고 작업반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개인 세대들 어디 가나 집짐승들이 윽슬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짐승을 많이 기르니까 농장원들이 살림이 늘어나고 또 많은 퇴비를 생산하면서 지력이 높아지니까 알곡과 남새 생산에서도 해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평양 곤제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각종 곤제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혁신 목표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곤제품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일 직장에서만도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이 합심해서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원료 배합비를 확충하고 제품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공장에서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였고 모범기술혁신 단위도 수여받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의 연구집단이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우리식의 전력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많은 전력을 절약할 수 있게 이렇게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부분에 이 연구 결과를 도입한 데 의하면 주파수 변화에 따르는 이런 전력 계통의 안정도를 확정해서 이 계통 운영을 과학화하고 나라의 긴장한 전력을 국력 전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미술 이동 전시회가 황해북도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에는 당내 현명한 용도 밑에 창작된 산업미술 도안들과 전국의 산업미술 창작가들, 교육부문 교원 학생, 산업미술 애호가들이 창작한 산업미술 작품들, 산업미술 관련 도서, 모형, 실현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회는 황해북도 내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회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건재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120여 개 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자기 지방의 원료 원촌에 의거해서 건재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며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화, 다정화된 건제품들과 건제품 생산과 시공에 필요한 각종 기공구 및 장비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더 혁명사족지 건설사업소에서 출품한 돌가공 제품들과 함흥시, 단천시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경소마그네시아 건제품들, 더 건설재료연구소에서 개발한 각종 외장재와 칠감, 장식 건제품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수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원유 강탈 행위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리아 동부의 주요 유전지대에서는 원유 밀수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위성 사진 자료에 의하면 수십 대의 유조차들이 수리아의 동부 유전지대에서 비법적으로 채취한 원유를 이웃 나라들로 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유 밀수를 통해 얻어진 자금은 미국의 정부 기관들과 총부업자들의 구자로 송금되고 있는데 그 액수는 매달 약 3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이 수리아 동부 지역에 있는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주둔을 합리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와 이란, 튀르키예 외무상들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원유 강탈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에 의한 큰 물과 산사태로 여러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살림집들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한지에 나앉았으며 도로들이 물에 잠겨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무인 자동 조종치기가 도입된 배를 제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이 배는 바다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수지 조각들까지 다 수집해서 바닷물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배는 디젤 발전기와 풍력, 태양빛을 동력으로 해서 항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빠른 시일 안에 최첨단 자동계산 장치들이 설치된 이 배의 항행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황해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점차게 였고, 삼지연, 배감구에서는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력해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총진 16.3도, 라선 15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5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1월 12일 화요일, 음력으로 10월 요료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점차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 기울은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서해안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복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독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복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복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복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복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아 1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복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고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해상 경보입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존반해상에서 센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존반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눈도 내리겠습니다. 14일에는 남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존반쪽 지역에서 저렇게 이겠습니다. 그리고 13일과 14일에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15일에는 남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저렇게 이겠습니다. 기온은 대부분 날들이 평년보다 높겠으나 14일과 15일이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 내지 5도 낮아져서 날씨는 추워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